186조 말하기 부분인데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율이 나왔는데요. 출산은 아이를 낳다. 그리고 이 율은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퍼센티지가 줄어들어요. 감소해요. 자, 반대말은 늘어나나?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얼마나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1.2명 낳습니다. 1.2명 낳으면 1.2명도 안 되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가 줄어들다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출산, 아까 얘기했지만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낮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말은 높다, 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높아요? 연령이 높다. 연령이란 말은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연령, 나이가 높아집니다. 즉 노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18과 인구 변화 말하기 여기 이 신문 기사 좀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대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1.5명도 안 된대요. 맞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거의 한 명 정도밖에 안 낳는 셈이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2018년부터 한국 인구가 감소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할 나이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자, 다음 187페이지 듣기 부분의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급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급하다를 보면요, 그냥 급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와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라는 말은 숙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 해결할 과제라고 얘기하고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과제는요, 숙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지금 초등학생 수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대학에서는 옛날엔 3,00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증가해서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의 숫자는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에 가보면 여기에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빼곡히 메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저출산이고요. 노인이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때문에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야 한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부양을 해야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되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저출산의 원인은요, 육아, 양육,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고령화 문제는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인들 중에 여자들이 있죠. 할머니들이 이 육아, 양육,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이 사람도 일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고요.
엄마들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동시에 해결하다. 고령화 문제, 일자리가 없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저출산, 육아, 양육 문제를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계하다.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수학이란 건 뭐 1 플러스 1은 2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수학책 중학교 1학년 이때쯤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많은 거니까 이상, 적은 거니까 이하.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그러면 여기에 20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20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세 이하, 20세 이하라고 하면 20세도 포함되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초과고요. 이거는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20세 미만 그러면 20세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19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세 초과 그러면 20세가 안 들어가 있고요. 21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런 말들 더 많은 것은 초과 또는 이상이라고 하고 더 적은 것은 미만 또는 이하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듣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인구 5천만 시대 우리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2학년이 2학급, 1학급은 20명에 불과합니다. 100년 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전교생이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곳은 노인들이 강당을 빼곡히 메우고 노래 수업을 듣고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노인복지관의 회원 수는 2005년 문을 여는 당시 3,000명이었지만 지금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20세 미만 인구는 지난 2010년 798만 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60년에는 447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17년에는 20세 미만 인구를 앞지르고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4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숙련된 노인 노동력을 생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책을 연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많은 노인들은 육아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젊은 층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C 김현식입니다. 자, 듣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뉴스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자, 방금 들은 뉴스를 생각하면서 대답해 봅시다. 자, 1번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한다고 합니까? 일단 어린 사람들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늙은 사람들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 인구는 2060년에 감소한다가 맞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에 증가하고 2060년에도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할 거예요. 2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 네, 이것도 맞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젊은 부부에게 육아를 담당하게 한다. 그러면 젊은 여성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답이 되겠죠.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양할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 2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188쪽 읽기 부분의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주의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인이 중요해요? 전체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전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이 향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주의도 마찬가지로 향수처럼 멀리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주의가 확산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인주의가 확산되면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해서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묶여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얽매이다. 얽매이다라는 말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얽매여요?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 아들, 딸 이런 아이 때문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싫어서 결국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자유가 좋아서 얽매이기 싫어서인데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교육비 때문입니다. 교육비는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눠지는데 공교육비라는 것은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비 아주 낮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문제는 사교육비죠. 사교육비는 학원, 과외,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교육비가 굉장히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교육비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정부에서는요, 인구가 줄어들면 안 돼요,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아이를 낳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합니다 라는 의미로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 그냥 많이 낳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요, 아이를 양육하는 일, 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지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도와주다, 정부가 지원하다. 그런데 지원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돈 문제가 심각한데요. 돈 문제, 돈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돈 문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재정적 문제,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돕는다, 돈을 준다라는 말을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래서 돈을 줘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을 똑같은 말로 짧게 줄여서 맘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을 놓다라는 것을 안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다 또는 마음을 놓다를요, 안심하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1위가 A로 나타났고 2위가 B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가 1위를 했으면 A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2위가 B라고 하면 B가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B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해결 방법 없나?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말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여기에 있네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54.4% 맞네요. 2번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 힘들다. 자, 여기 있네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네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3번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없었어요. 자, 2번에 봅시다.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한 것을 두 가지 쓰세요. 먼저 사교육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고요. 여성 근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사교육비 절감, 여성 근로 지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